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 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정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오재씨 벌써 크리스마스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부가. 그렇네요. 이제 내일이면 2부고 모레면 이제 성탄절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는 참 이 군대에서 말이죠. 정말 힘겨운 어찌 보내시나요? 군대에서는 네, 크리스마스를. 씨름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국인 씨도 잘 아시다시피 뭐 군대에서도 성탄절 뭐 이게 트리 같은 것도 다 세워놓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군종병들이 이제 기독교 쪽이 많이 오는데 말이죠. 아주 텐션이 어마어마해집니다. 또 이제 성탄절 되면. 그래가지고 막 아니 뭐 저 내무반을 다 뛰어 돌아다니면서 막 흥분해서 날뛰는 뭐 그런 모 군종병의 그 에피소드도 기억에 남는데 말이죠. 어쨌든 아니 왜 사람 사는 곳이라 들뜬다 이겁니다. 네. 본인의 생일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신나셨을까요? 그분은. 본인 생일보다 더 축제입니다. 거의 뭐.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폐쇄적인 공간에서 맞는 날이다 보니 더욱 더 좀 신세 한탄을 겸해서 역으로 좀 흥분하게 되는 게 아닌가. 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엔 올해는 밖에서 보내게 되셨네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뭐 똑같습니다. 안에서 보내나 밖에서 보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 혼자서 또 신세 한탄하면서 또 뭐 영화나 드라마 보고 뭐 먹기도 하고 뭐 그러다 끝나는 거죠. 뭐 성탄절이 뭐가 별게 있겠습니까? 네. 아니 오히려 더 교류를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래도 주변에 네. 이제 동기라든지 뭐 선우임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아, 그렇죠. 네, 뭐 그렇긴 한데요. 안 되겠습니다. 또 군대를 나오면은 또 뭐 그렇게까지 또 그립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 시절이. 아, 물론 뭐 만나긴 하겠습니다만 종종 그렇다고 뭐 그때가 좋았느니 이렇게 또 그렇게까지 또 보정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또 그 시절이. 네. 어쨌든 올해도 뭐 다를 바 없이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아, 우재 씨 안 되겠습니다. 먼저 오셔서 네. 저희가 지난주에 매거진 W에서 소개해드렸던 장소를 같이 가시죠. 안 되겠습니다. 저희 뭐 브이로그라도 찍나요 한번? 그러니까요. 실제로. 우재 씨 그 방에서 계속 보내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주간이라도 나와야죠. 아니, 요새는 유튜브 보니까 이게 하루 종일 그 방에 있는 것만 이렇게 찍어서 올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방에 CCTV 같은 걸 다루셔가지고 네, 오늘 하루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가 게임했다가 누워 있다가 게임했다가 이런 걸 막 올리시면 막 댓글에 막 오늘도 보면서 힘을 얻어갑니다. 뭐 이런 댓글이 달리고 말이죠. 아니 왜 이게 맞나 왜 싶기도 힘을 한데. 얻어가는 거야? 왜 힘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위로와 감동을 주나 봐요. 그런 영상들이. 어쨌든 뭐 그렇게 안에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다 또 국인 씨는 근데 뭐 계획이 없으신가요? 이번 크리스마스 특별한? 아, 뭐 저야 작년부터 저에게 있어서 이제 크리스마스는 저의 날이 아닌 이제 네. 왜 이렇게 음울한 날이 돼버린 거죠, 우리? 그러나 아무래도 슈아와 뭐 나들이를 가거나. 근데 요즘 날이 추워서 이제 어디 다니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또 독감도 유행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또 주말이라서 아마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교회 오전에 잠깐 갔다 올 것 같고, 네. 또 그날이 때마침 일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날 보통 오전에 가긴 하는데 뭐 크리스마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평소처럼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구나 약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가지고 또 보통 보면은 그 이브 저녁에 뭐 이런 발표회나 뭐 이런 행사들을 해요. 되게 이제 교회에서는. 근데 이제 슈아가 또 그 취침 시간이 딱 그쯤이에요. 보통은 한 저녁 7시 뭐 이때쯤 이제 행사를 하는데 슈아가 딱 보통 이제 한 8시 내외로 이제 자가지고 아마 올해는 뭐 힘들지 않을까 참여가. 네. 그래서 그냥 뭐 저도 뭐 이렇게 뭐 특별한 일 없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지나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우지 씨와의 이 잠깐의 시간이라도 같이 보내야 뭔가 크리스마스 같지 않을까. 아 정말 갑니까? 제가 그럼 뭐 아, 토요일에 오세요. 한번 갈까요? 잠깐. 오시죠, 그래요? 오시죠. 네. 토요일 점심부터 저희 주요 좋습니다. 코스대로. 저희 딱 그 세 개의 코스 저희 클립으로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유튜브에.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한번 그래서. 브이로그라도 한번 찍고 보면서 좋습니다. 이브를 한번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도 저희 또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매거진 W 장소들을 한번 꼭 그 모든 코스를 가실 필요는 없더라도 그 중에 한 코스라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진행되는 원주 하는 척 53회 1부는 저희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원주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원주통신과 이 자발적 무료 광고 이 코너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코너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저희 원주 통신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이번 주는 어떤 세 가지 소식을 준비해 주셨나요, 우재 씨? 네, 첫 번째 소식은 내년 원주시 예산이 1조 5,870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원주시 의회가 19일에 본회의를 열고요. 1조 5,87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1조 5,351억 원보다 518억 원, 그러니까 3.38%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사실 그 원주시가 이제 제출한 원안이 있었는데 그 원안에서 시청 민원 주차장 개선비 이게 이제 7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삭감된 4억 5천만 원으로 이제 수정된 걸 빼면은 거의 대부분 원안으로 의결된 그런 예산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보통 뭐 국회는 아직까지도 뭐 이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뭐 지방의회는 뭐 보통 뭐 작년에도 저희가 뭐 원주하는 측에서 이 소식을 다루면서 좀 느끼긴 했었지만 대부분이 그냥 뭐 문제 없이 그냥 대부분이 원안 의결로 보통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국회도 보시면은 아주 뭐 요란한 거 그에 비하면은 예산안 조정이 그렇게 많이 안 돼요 또. 국회도 사실 그렇게 막 많이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하물며 지방은 어떡하겠냐. 예, 여기는 뭐 별 소식도 없고요. 뭐 해봐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 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어쨌든 뭐 네네. 원안 의결이 거의 돼서 원강수 시정에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실렸다 내년도 본인이 원하는 예산을 이제 짠 거니까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선 8기에 진정한 이제 출발을 또 내년에 해볼 수 있는 그렇죠. 네. 쾌조의 스타트랄까요? 그런 게 원강수 시장 입장에서는 된 셈인데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원강수 시정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제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유치 관련 예산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예산 중에서는 이제 다른 시도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제 원주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각각 이제 타 시도에서 온 경우에는 48억 원,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경우에는 96억 원을 이제 신규 투자하는 이게 뭐 한 기업에 아마 다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사업 규모가 이 정도로 이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사업 생태계 조성에 47억 원, 총 예산 126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 생태계를 뭔가 이게 또 조성을 하신다고 하네요. 네. 근데 총인 거 보니까 이게 뭐 국도비랑 같이 매칭돼서 진행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뭐 보통 예산들이 대부분 12, 100%인 경우는 사실 많이 좀 드물고 거의 이제 도비, 뭐 국비 이렇게 매칭이 돼서 예산에 이제 편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 12는 뭐 이 47억 원을 편성하는 거 이거 말을 아끼겠습니다. 뭐 필요한가 봅니다. 그리고 뭐 우리 하고 있는 거 또 이제 원주사랑 상품권 지금 인센티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에는 네, 그렇죠. 아마 이제 국비 지원 예산이 지금 아마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12로만 지금 보존을 해야 되는데 6% 지원은 지금 유지를 하겠다 해서 요거 이제 36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 아마 지금 그 인센티브는 내년에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한 10% 되지 않나요? 근데 국비까지 하면은 네, 보통 할인율이 10%이거든요. 10%인데 네, 아마 그러면은 조금 할인율이 낮아지긴 하겠네요. 네.
네, 아마 대부분의 지금 지방 정부들이 할인율을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국비지원이 끊겨서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봉산동 바람길숲 도로 개설에 20억 원, 또 시청사 주차장 증설에 19억 원. 이 아주 주차장이 난리 아닙니까? 이 시청사가 또 요거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계천 르네상스, 네, 거의 뭐 청계천 르네상스에 보험가는 여기에 이제 8억 3천만 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뭐 이제 주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선 8기 시정 공약 사업이 있었습니다. 반곡 파빌리온 스퀘어 조성에 70억 원. 요거는 야. 이제 뭐 저 반곡역 쪽에 뭐 아무튼 의리의리한 걸 뭐 짓는데요. 이거 활용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저기 동부순환로 미개통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이 번제 그렇죠. 소류지부터 백호 정사 간의 이 미개통 구간을 이제 드디어 연결하겠다 해서 101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1.98km 구간이죠. 내년 착공을 하면은 2027년 개통이 돼서 하여간 좀 교통에 좀 편리함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주 테니스장 기능 보강에 또 50억 원. 이거는 이제 원주 테니스 협회에서 항상 많이 요구를 했던 건데 요번에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그 문화예술이라고 했을 때도 원광수 시장이 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종종 이렇게 강조하는 이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된 예산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지금은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예산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특집 방송을 준비 중이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특집으로 이 예산안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통과가 됐는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는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원주시 예산이 어떤 항목들로 쓰이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진행될 특집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소식은 또 어떤 소식인가요? 다음은 이제 원광수 시장이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 재검토 의사를 재차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이 저희가 호외로도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아카데미 그렇죠. 극장 네. 재생 사업의 이제 국비 수용 여부가 지금 지역사회에서 계속 논란인 상황인데요. 원광수 시장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재검토 뜻을 밝혔습니다. 원 시장은 15일 시의회에 출석해서요. 아카데미 극장 사업 활성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민주당 김지연 의원 시정 질문에 사전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고 안전 문제와 함께 시설 운영 경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도 있어 수기 과정을 거쳐 공개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 뒤 행정 절차, 예산 편성 이런 걸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이 원주시가 보도 자료를 통해 내놓은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죠.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회의록이나 기사를 통해서 보긴 했습니다만 우리 국인 씨 같은 경우는 직접 이 현장을 또 방청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요. 현장 분위기를 네. 좀 전해주시죠. 네. 이게 제가 조금 우연히 기회가 닿게 돼가지고 이날 시정질의하는 그 모습을 방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청을 처음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시정질의가 어떻게 진행되는구나라는 것들도 조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안건으로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이 아카데미 관련된 시정질의에서는 뭐랄까요,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너무 약간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김지현 의원이 이제 그동안 이제 시에서 냈던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보존 추진이나 아니면 아카데미 쪽에서 그걸 미비한 게 아니라 다 준비된 저희가 호에서도 밝혔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강원도에 내면 되는데 왜 안 낸 거냐? 그걸 내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강투 심사가 딱 시정 질의한 그날이었어요. 마감이. 그래서, 마감일이. 네, 마감일이. 그래서 김지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이제 이 아카데미를 보존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뜻을 담아 이 과감한 결단을 해주시면 제가 큰절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김지현 의원이 이게 다양한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많이 이제 질의를 하셨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질의하더라도 시장님이 너무 완고하신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또 약간 그 전략 중에 하나로 약간 감성을 자극하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멘트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님은 네, 여전히 네, 뭐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약간 고무적인 거는 그런 부분에서 이 아카데미를 그동안 살려왔던 시민들의 의지나 어떤 이런 움직임이 대단히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써 이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것들을 좀 인정한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었지만 그렇지만 이게 항상 강조하시면서 그렇지만 이게 뭐 이제 뭐 선입견을 이제 선입견은 없이 이제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뒤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필요하다면은 굳이 뭐 국비를 지금 당장 급하게 받을 필요 없이 전액 11호라도 보존 가치가 있다면은 네, 이제 하겠다. 이제 전액 11호라도 이 보존을 해서 재생을 하겠다. 뭐 이렇게 아예 대담한 발언을 하시기도 해서 물론 뭐 그게 얼마나 진심일까? 정말 이런 그럴 거면 그냥 12를 그 국비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들긴 했었는데 그 정도로 좀 뭐 시장님의 의지를 한편으로는 또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말로는 뭔들 못 하겠습니까? 뭐 말로는 뭐 50만 원주, 100만 원주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결국에는 그 진정성 있는 걸 얼마나 보여주느냐. 근데 네네. 뭐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그날 어떤 근거 자료를 대더라도 원광수 시장 입장에서는 그 뭐 입장을 번복하는 말을 할 리는 없었고 워낙 네. 그 확고한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수위부터 이어져온 기조이기도 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는 그런 시정 질문 그 현장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보면은 내년에 어쨌든 상반기에 이제 수기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수기 과정이 긍정적으로 나온다 아카데미 보존 쪽으로 재생 쪽으로 그러면 이제 추경을 또 편성해서 국비를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렇죠. 가능하다는 네네. 입장이니까 결국에는 수기 과정을 할 것 같은데 원주 씨가 어쨌든 이 수기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앞으로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여론조사를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그 여론조사는 또 얼마만큼 그 수기 과정 그러니까 퉁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수기 과정이라고 하고 그렇죠. 제가 호에서도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말씀처럼 또 자발적 시민운동 이 아카데미 극장을 둘러싼 이걸 또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보존이랑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네네. 거의 열심히 하시죠. 뭐 이렇게 말만 하고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말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만나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네.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었는데 이 시정 질의에서 조금 하이라이트가 됐던 이제 뭐랄까 사자성어 아니면은 키워드가 있었는데 우문현답이라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사자성어가 등장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이제 뭐 약간 이런 정치권에서 좀 흔히 활용되는 의미로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뭐 이런 아니 이거 뭐 건배사 같은데 연말 송년회 아니 그런 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걸 이제 또 뭐 김지현 의원이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시장님이 현장에서 이제 직접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봐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카데미 보존 추진위와 직접 이제 만남의 자리를 조금 제가 주선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시장님이 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기도 하셔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의 좀 이제 진행될 공론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이 보존 추진위원회와의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도 조금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좀 기대들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카데미 극장에 듀라 테이블을 깔아놓고 저희가 뭐 소통하는 모습. 그러니까요. 허심탄회하게. 네, 허심탄회한 모습. 그리고 또 이 시정질이 답변에서 조금 보도 자료와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는 원래는 그냥 뭐 전면 수기, 그러니까 재검토, 뭐 그다음에 시민 대상 수기 과정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이제 시정질의 답변에서 조금 저는 미묘하게 달라졌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그 원광수 시장의 답변 중에 내부의 내부 논의였나 수기였나 정확하게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내부의 논의 후 그다음에
그 시민들의 여론을,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향을 묻는 그 과정을 진행하겠다. 약간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내부 논의 아니면 내부 수기라는 표현은 왜 들어갔을까? 약간 그게 미묘한 표현이지만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면서 고민해볼 지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말씀처럼 어떻게 할지 앞으로 이 참 지켜봐야 될 대목이에요. 내부라는 그 용어도 그 어떻게 구현을 하겠다는 건지 그게 어디까지가 내부이고 그렇죠. 어디까지가 이제 시민이고 뭐 이런 것도 아주 민감한 또 미묘한 또 아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앞으로 저희가 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한편 이날 그 시정 질문이 이제 아카데미 극장 말고도 이제 다른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렇죠. 민주당 광문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 문제를 이제 지적했습니다. 이 인수위가 권한 이상으로 시정에 관여하고 이 활동 보고서 내놓은 것도 부실하고 또 인사 개입 정황까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요. 원 시장이 인수위가 업무 수행 범위를 넘어서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은 없다면서도 행정적으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조속한 완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묻는 민주당 안정민 의원의 시정 질문에는요. 원 시장은 인수위가 이제 재검토 사업으로 이제 분류를 했잖아요.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그렇죠. 그런데도 네네. 예정대로 정상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저도 이날 그 시정 질의하면서 그 광문군에는 시정 질의에 이제 원광수 시장이 답변하는 그걸 모습을 봤었는데 아니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광문군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러니까 인수위가 조금 인수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이제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인수위 내에서 알게 된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사적 그 용도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광수 시장은 약간 그걸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신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약간 모르겠네. 약간 이게 수사학적인 그런 부분이었는지는 몰라도 직접적으로 답은 좀 피하신 모양이네요. 네. 그러면서 뭐 이제 아니 얼마든지 더 자유롭게 더 가감 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때로는 뭐 지난 12년의 이 과정에서 그러한 비판이 제대로 없었으니까 인수위 과정에서 그런 비판이 뭐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질문의 의도와 답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약간 핀트가 좀 어긋났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엔 조금 그런 부분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인수위원으로서 이제 그런 뭐 그게 어느 정도까지 비밀 유지 뭐 서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광문군 의원이 지적한 부분과 원광수 시장의 답변이 약간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안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에서 그 지방 이제 의회 지방 이제 자치단체장의 그 인수위의 좀 뭐 청렴 의무 뭐 이런 걸 좀 강화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한 걸 보아서는 이제 원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뭔가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지금은 현행법상으로는 인수위원들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니까 이제 공무원에 준하는 뭐 청렴이나 이런 거 의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봐서 아마 이 부분을 좀 문제 삼았던 것 같은데 광문근 의원도 원광수 시장이 약간 소통적으로 좀 답변을 하는 소통을 강조하다 보니 또 핀트가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민의 의견을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상황이 이게 안 맞는데. 네네. 약간 그게 그렇죠. 적절한 답변이었는가가 좀 의문스러웠었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원광수 시장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죠. 19일에 첫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숨김없이 준비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밝혔는데요. 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 신교식 부장판사가 이 담당을 하게 됐는데 일단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죠. 늦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빠르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강조하면서 26일 오후 2시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 공판 그러게요. 준비 기일을 열어서 재판 일정을 조율하고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또 공판 기일을 다시 열어서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요. 선거 전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광수 당시 후보의 선거 캠프 공보팀장 A씨의 재판도 열렸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뤘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A 씨는 이제 이날 재판에서는 비방할 뜻이 없었다면서 혐의를 이제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텐데. 아니, 당연히 인정은 안 하겠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비방할 뜻이 네. 없었으면은 글쎄요. 이해스럽긴 하네요. 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원주 MBC 보도를 보면은 원광수 시장은 이게 혐의를 인정하는 건지 부인하는 건지 애매했다고 해요. 이날 출두하면서 태도가. 그러니까 이게 완벽히 부인하는 듯한 말을 또 안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재판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분 그렇다면은 진짜 이거는 좀 사안을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뭐 내년 1분기 안에는 아마 뭐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준비해 주신 소식은 저도 뭐 직접 한번 현장에서 봤었던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 재검토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는 그 소식이었고요. 요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방청을 해보니까 네. 정말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많은 시민분들께서 의회가 직접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한 내용들을 좀 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안을 직접 지켜보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한번 알아보시기에 그런 방청의 기회는 좀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좀 시간이 되신다면은 방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게 시의원들도 어쨌든 방청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긴장을 좀 한다 그러잖아요. 의식을 할 수밖에 없다. 네네네. 또 사람인지라 또 그렇죠. 유권자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처럼 이렇게 저희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방청을 하는 것이 시의회가 미주적으로 정말 운영되는데 큰 기여를 하는 부분일 수 있다. 이게 신청만 하면 어쨌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홈페이지나 네네. 이런 곳을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방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원주통신 마지막 소식은 조금 저희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통신 그 소식과도 조금 연결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2040년 이제 한 18년 뒤죠. 이제 뭐 이제 한 7년 뒤가 곧 될 텐데 아무튼 2040년 강원도 인구의 4명 중 1명은 원주 시민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 뭐 좋아해야 될 일인지는 한번 그러니까요. 네.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 19일 원주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강원도가 이제 장래 인구, 그러니까 미래 인구를 추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2040년 원주 인구는 지금보다 약 2만 1,000명이 늘어난 38만 1,685명이 되리라 전망을 했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인구 증가는 또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그 저희가 지난번에 원주통신에서 이제 원주시가 이제 그 2040 도시계획 네. 원주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제 선정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강원도가 내놓는 거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겠죠. 이건 정말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원주시의 도시 계획은 원대한 꿈을 또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개발 사업을 토대로 한. 그렇죠. 근데 말씀처럼 이때는 우리가 이제 43만 8천 명으로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근데 네. 강원도는 아니다. 그거 아니야. 38만이야. 이래가지고 40만도 안 돼. 네. 그때 저희가 50만 원주의 꿈 포기 이렇게 했었는데 40만도 안 돼. 그렇죠. 50만은 무슨 40만도 안 돼. 돌아가 이렇게 된 건데 지금 5만 명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원주시의 이 포부와 강원도의 이 추계는. 계획이 꽤 5만 명이면 꽤 큰 인원수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참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지만 사실 강원도의 추계가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 38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잠깐 살펴보면은 원주, 춘천, 속초, 횡성, 양양, 홍천,
평창, 인제, 영월, 고성 등 이렇게 10개 시구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2040년쯤 되면은 지금보다. 근데 나머지 8개 시구는 줄어든다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강원도 전체 인구 중 원주의 비중이 지금 2020년에는 23.1%인데 2040년에는 24.9%로 거의 25%가 돼서 말 그대로 4명 중 1명은 원주 시민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합니다. 지금도 꽤 높은 편이긴 하네요. 23%면은. 네. 그렇죠. 우리 또 원주가 경제 도시 아닙니까 또 강원도를 경제 수도. 가장 인구도 많고 말이죠. 네, 지금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더 늘어난다. 여기에서 보는 지역 외에 나머지 8개 시구는 준다고 했었을 때 강릉도 네. 주는 인구에 포함되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의외로 우리가 이름이 좀 많이 알려진 그런 강원도 내 지역들도 이 인구 감소에서 지금 자유롭지 않다, 이 위기 상황에 놓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면 근데 원주도 지금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좋아할 게 아니에요. 지금 저출생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40년 되면은 원주의 이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만 15세에서 64세 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건데요. 2020년에는 지금 25만 4천 명입니다. 근데 2040년에는 21만 2천 명으로 16.4%가 감소를 해요. 그리고 이제 0세부터 14세까지 유소년 인구는 19.7%가 줄어들고요. 6세부터 21세까지의 학령 인구는 41.4%가 감소하고 고교 학령 인구도 8,082명에서 4,24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많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네. 우재 씨 뭐 약간 이거 무슨 챌린지 아니었죠 지금? 이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저 태어나서 꼭 처음 발음해 보는 거죠. 학령 인구 어렵네요. 학령 인구. 네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인구 수뿐만이 아니라 인구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지점인 것 같아서 조금 앞으로의 대책이 또 그러니까 인구 수 우리가 보통은 인구 수에 또 집중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근데 그 외에도 이게 고려해야 될 지점이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시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문제. 이게 이제 원주도 닥칠 위기인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0년 5만 2천 명에서 2040년에는 157.4%가 늘어난 13만 2,8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아까는 무슨 뭐 16% 이래서 네. 그것도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뭐 와, 통계 단위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거의 한 3배 늘어나는 수준인데요. 네. 고령 인구 구성비가 그래서 지금 14.7% 정도인데 2020년, 2040년에는 34.8%. 그러니까 원주 시민의 한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되는. 네, 사실 뭐 한국 사회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원주시도 지금 그렇게 될다 2040년에는 불과 18년, 17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원주시 인구를 쭉 세웠을 때 가운데 연령을 봤을 때 지금 그게 중위 연령인데 중위 연령이 2020년 43.5세인데 2040년에는 54.9세로 아주 훌쩍 10살이 거의 11살이 더 증가를 하는 거죠. 훌쩍 늘어난다. 네. 저희가 예전에 원주하는 척에서 평균 연령이 5세 늘어났다 이것도 되게 크게 다뤘었는데 이게 진짜 10살이면 거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로 계산한 이제 노령화 지수가 있습니다. 이 노령화 지수가 2020년 113.3명에서 2040년에는 363.1명으로 2배 넘게 늘어서요. 결국에는 유소년 인구 1명이 3명 넘는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이거는 역시 어떤 조세 부담이라든지 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야, 이런 게 진짜 그냥 우리가 고령화 사회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넘어서 뭐 거의 초고령화 사회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네. 근데 사실 지금 원주는 강원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거든요. 지금 현재 평균 연령이 43.6세예요. 그래서 강원도 평균인 46.9세는 물론 전국 평균인 44.2세보다도 낮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젊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저출생 고령화 사회 이 전망에서 결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보면은 그나마 강원도에서 원주는 또 상황이 나은 편이다. 아 이것도
네. 2040년에 이 전망도 그렇죠. 어. 강원도에서 지금 인구 증가율만 보면 두 번째로 높아요. 원주가 그래도 2040년 기준으로 볼 때. 근데 그리고 또 유소년 인구 감소율도 가장 낮은 편이거든요. 그 지금 걱정 다른 데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 아까 그러니까요. 감소하는 데가 네. 어디냐면은 강릉도 3.1%가 감소해요. 2040년 되면은 이제 강원도 3대 도시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심각한 데는 태백이거든요. 태백이 마이너스 23.6%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지금 한 4분의 1이 2040년에는 감소할 지금 위기에 놓였고 이어서 뭐 철원도 14.3% 감소, 삼척도 11.8% 감소 이렇게 두 자릿수 감소 전망이 되는 지역들이 있다. 뭐 양구, 동해, 정선, 화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의외로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을 도시가 2040년 어디일 것 같으세요 혹시? 잠깐 퀴즈쇼. 저는 약간 속초? 속초가 또 떠오르고 네. 있으니까. 근데 네네. 놀랍게도 우리의 이웃 도시는 횡성입니다. 아 그래요? 네, 횡성이 2040년에는 지금보다 17.6%가 늘어난 5만 2,443명. 그러니까 지금 4만 명대인데 5만 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5만 시대, 5만 횡성 네, 5만 시대. 시대를 엽니다. 네. 횡성이. 그래서 이 원주와 횡성이 어쨌든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쪽 권역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할까요? 뭐 그런 그렇죠. 전망들이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 얼마 전 들려온 소식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횡성이 또 이제 KBO 베이스볼 파크를 또 유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과 인접성이 굉장히 가산점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원주 횡성 이 부근은 말씀처럼 수도권과 가깝다는 점이 상당히 좀 메리트로 작용해서 인구 측면에서는 좀 이익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불과 18년, 17년 뒤 일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원주 또 강원도 그리고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연말인데 네, 저희가 괜히 생각이 드네요. 2040년 2040 특집으로 우리가 전에 이렇게 예상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날이 오길. 네. 네, 부디 그때까지 저희 잘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 더 이 증가나 노인 인구 증가나 이런 비율들이 제가 이제 딱 접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정도의 수치인 것 같아서 물론 원주가 좀 나은 형편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수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의 좀 내실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부분에서의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오늘 원주통신은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로 이번에는 조금 더 알찬 약간 소식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그런가요? 드는 것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음에도 알이 아주 꽉 찬 소식들 네. 계속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세 가지 소식으로 준비한 원주통신이었습니다.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우지 씨 오늘은 누구를 대신해서 저희가 또 무료 광고를 해드리는 시간인가요? 네, 이 광고 주도 원하지 않는 오로지 저희가 원해서 하는 자발적인 거. 오늘은 원주 문화재단 대신 2022 원주 시민 송년 콘서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문화재단을 대신 전해드리게 되었군요. 네, 이 문화재단에서 또 좋은 문화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연말을 맞아서도 아주 여러분들 찾아가시면 좋을 만한 그 공연을 연다고 하는데요.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토요일이죠. 오후 9시 치악체육관에서 무료로 수준급 가수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2022 원주시민 송년 콘서트입니다. 야, 이거 오후 9시면은 이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마지막 날을 딱 보내기 좋은 그거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공연 보고 나오면은 거의 바로 2023년을 그러니까요. 맞을 수도 있는 연말에 마무리를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기회인데 일단은 이 공연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누가 오냐. 아 그렇죠. 네. 라인업이 중요합니다. 근데 라인업이 괜찮아요. 보니까. 그래요? 네, 일단은 우리 트롯계 BTS
누굽니까? 트롯계 BTS. 네. 아니 트롯계 BTS면은 아니 무슨 그룹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알기로 트롯 그룹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의아하긴 한데 이 트롯계 BTS로 불리는 장민호 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야. 이분이 이제 2020년 내일은 미스터 트롯 이제 6위를 차지했던 그러나 원래부터 이제 베테랑 트로트 가수인데 이 출연 자체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 또 출연해서 더욱더 화제가 됐었던 분이어서 뭐 성적과 관계없이 워낙 유명합니다. BTS로 불릴 정도로 굉장한 팬덤을 또 개인이 그룹보다 그렇죠. 엄청나다. 그러니까요. 굉장하다. 장민호 굉장하다인데 네. 또 이제 장민호 가수님이 오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네, 또 트로트 가수 이분은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원주의 아들 인간 추금기 그야말로 원주시 홍보 대사이기도 한 이 조명섭님이 또 오십니다. 이분은 뭐 말이 필요 없죠. 2019년 노래가 좋아 특별기획 트로트가 좋아 왕중왕전 우승을 차지하면서 뭐 거의 뭐 이 트로트계의 아이돌입니다. 그야말로 그렇죠. 엄청난 팬덤을 또 거느리고 있고 그 조명석님 자체가 약간 트로트계에서도 포지셔닝이 되게 공고하잖아요. 또 독특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 맞아요. 뭐 아시다시피 뭐 원주 홍보 대사로 얼마 전에 또 임명되기도 했고요. 원주시에 대한 이런 애착을 또 여러 차례 또 드러내기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 반갑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들은 두 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라인업이 탄탄한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아직도 한참 남아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또 이제 트로트계에서는 또 모를 수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트롯 바비 홍지윤님이 또 오신다. 네, 이분은 또 2020년 내일은 미스트롯 2에서 2위를 차지했던 굉장히 또 실력이 있는 또 인기를 겸비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한국 트로트계를 이끄는 이 세 분이 이 원주에 온다 이날. 그러니까요. 약간 남성 트로트 어떤 대표 주자 그리고 약간 뭐랄까 차세대 약간 대표 주자 그리고 그렇죠. 여성 트로트 대표 주자 약간 이렇게 맞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잘 짰다. 네. 네네. 트로트 팬들은 정말 놓칠 수가 없는 최고의 정말 공연이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네. 네. 근데 아직도 3명 더 남았다. 야. 아니 또 혹시 또 트로트 가수가 오시나요? 네. 요번에 좀 이제 좀 감성 있게 또 연말 감성에 또 맞춰서 발라더 이 3인조 발라더 이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이 VOS가 또 옵니다. 또 다 또 국인 씨 세대는 또 아주 사랑하는 또 그렇죠. 우리 노래방에서 VOS 노래 많이 불렀었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때 2000년대 중후반에는 이제 SG 워너비와 함께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을 구축했던 그럼요. 이 3인조 SG 발라더로서 워너비 그런 여러 남자 발라드 그룹의 계보를 또 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계보 중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그룹에 이제 김경록 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또 하나 팬이십니다. 참고로. 그래서 더욱더 정감이 간다. 왠지 친근했어. 방송 나와서 나는 행복합니다도 부르고 그 옛날에 야구 중계할 때 보살 그 외에 탈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 팬 중에. 그렇죠. 이 김경록 씨도 보살 탈을 쓰고 야구를 본 적이 있다 할 정도로 카메라에 잡힌 적이 진짜요? 있다. 그게 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굉장히 진짜 약간 그 열성 팬인가 보네요, 진짜로. 그렇죠. 근데 뭐 얘가 왜 여기로 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정감가는 김경록 씨가 활동하고 있는 VOS도 이날 공연에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약간 근데 트로트 세 분을 모셨는데 또 너무 장르가 확 전환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게 원주 공연입니다. 이게 문화재단 공연이다. 이런 재미가 있다. 한 해의 마지막 한 장르로만 채울 수 없다. 우리 땡카 보더라도 말이죠. 온갖 장르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문화재단 스타일.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뮤지컬로 갑니다. 전환해서 말이죠. 이 대한민국 1세대 뮤지컬 디바로 불리는 최정원, 홍지민 님이 또 공연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뮤지컬은 잘 모르지만 이 두 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한국 뮤지컬계에서. 네, 특히 그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1세대 뮤지컬 배우들 중에 그리고 또 여자 배우 중에는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작품에서도 활약을 하셨던 두 분이어가지고 이제 약간 물론 주연을 많이 맡기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작품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뭐 주조연 가릴 것 없이 또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 두 배우님이셔가지고 약간 근데 진짜 종합 선물 세트 같네요.
트로트, 그렇죠. 발라드, 뮤지컬,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남녀노소 모두 또 좋아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런 네네. 라인업으로 구성해서 이 정도면 원주에서는 그래도 아주 수준급의 뛰어난 라인업이 아닌가 저는 그런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아니 이게 중요한 게 무료 공연인 거잖아요. 어쨌든. 아 그렇죠. 그게 사실 중요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공연 초대 이벤트. 이제 원주 시민 중에서 원주 문화재단 유튜브를 구독하고요.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서 구독 인증을 하면은 랜덤으로 350명에게 지정 좌석 1인 2매 입장권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하고 있어서 내일 모레까지요. 25일까지 이벤트에 참여하셔야 350명 추첨을 통해서 제공한다고 하니까 꼭 참여하셔서 받는 게 좋은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 치약체육관이 1층이 있고 지금 2층이 있습니다. 이 관람석이. 그렇죠. 근데 그렇죠. 1층은 지정석이고 잘 보일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그렇죠. 네. 네, 이 이벤트 당첨자와 문화예술 소외 계층에게만 배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참여하셔야만 좋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 네. 그러면은 이 기회에 통하지 않으면은 1층은 도저히 앉을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1층은 이벤트를 통해서만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2층으로 이제 보통 가게 되실 텐데 2층은 이제 일부 좌석을 제외하고는 현장 관객들의 이제 자유 관람석 1,400석. 그러니까 대부분 현장에 오시면은 2층으로 가서 무조건. 보게 됩니다. 네네. 예. 근데 이것도 아무래도 막 좀 멀어 보이죠. 예. 그렇게 막 여유 있는 좌석은 아니네요. 1,400석은. 네. 아, 그렇죠. 요것도 당일 현장에서 매진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게 이제 31일 그러니까 공연 당일 오후 7시 치약체육관 2층 매표소에서 이 현장 입장 팔찌를 수령해야 자유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석이 그날 다 팔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층에라도 앉고 싶으시면 이제 빨리 가시거나 선착순이니까 아니면은 좀 그래도 난 좋은 데서 좀 여유 있게 보고 싶다면은 이벤트에 또 참여하시는 게 지금 중요하다. 네네. 제가 또 얼마 전에 이 유나 콘서트를 아주 힘들게 티켓팅해서 갔다 오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2층에서 봤습니다. 저는 2층은 힘들어요. 맞아요. 물론 간 것으로도 만족스럽긴 하지만 그렇죠. 기왕이면 네. 기왕이면 그래도 1층에서 잘 보이는 좌석에서 더 가까이 현장감을 느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도록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내일 모레까지니까요. 꼭 참여하시고요. 한번 이 공연 들어보시고 또 끝나고 또 한번 새해 맞이까지 해보시는 코스로 가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2022 원주시민 송년 콘서트 원주문화재단 대신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장에서 매진될 가능성도 있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한번 이벤트에 응모해보시고 혹시 이벤트가 이제 당첨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금 현장에서의 그 입장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지.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좀 더 성장을 하면은 저희가 한 몇 개 표를 좀 얻어와가지고 좀 구독자분들에게 좀 이벤트도 그러니까요. 하고 내년 저희 원주 시민 이 송년 콘서트나 한번 그런 식의 이벤트를 저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할수 규모가 있을 커졌으면 정도로. 하는 또 바람을 그러니까요. 키워봅니다. 새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그런 바람을 담아 오늘은 원주문화재단 대신 전해드려 보았습니다. 네, 오늘 원주하는 척 53회 1부는 원주의 또 다양한 소식을 담은 원주통신 3가지 소식, 저희 원주시 예산 확정된 소식과 또 이제 시정지리에 관한 소식,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또 인구 전망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았고요. 그리고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원주문화재단 대신 2022 원주시민 송년 콘서트 이 소식을 같이 한번 전해드려 보았습니다. 네, 그 중간에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게 또 우리 또 슈아가 또 이 늦은 시간에 또 잠깐 또 네. 잠이 좀 깨는 바람에 국인 씨가 어느 순간 갑자기 ASMR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갑자기 목소리가 약간 소곤소곤 네. 왜 이렇게 톤이 약간 다운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다면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네, 그건 또 작은 또 소소한 에피소드가 더 있었다. 마이크에 밀착해서 저희 목소리를 좋아요. 전해드렸다는 점. 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주씨 그러니까 빨리 않아요. 원주에 오셔야 저희가 제가요? 좀 더 여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러게요.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빠르게 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새해 소망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요. 저희 이런 많은 새해 소망을 오늘 53회에서 담은 것 같은데 이 소식을 담아서 또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또 저희 53회 2부에서는 원주를 대표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많으시겠지만 정확하게
뭐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조금 이제 낯설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박건호 작사가와 관련한 저희가 또 원주 이상형 월드컵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아마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박건호는 누군지 몰라도 박건호 작사가가 작사한 노래를 이제 소개해 드리면은 그 노래 하실 만한 노래들이 많아서 또 그 노래 중에 좀 최고의 노래를 한번 꼽아 보려고 하니까요. 또 내일 방송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주 추억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또 내일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전재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예. 원주 아는 척. 원주 아는 척.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